이디님,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요즘 정말 매사 행복해요. 거짓마당도 행복하고, 어제 만나서 다음 주에 촬영할 팀 만나서 미팅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행복하고, 마이금이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행복하고, 라디오 방송도 행복하고, 오늘 읽은 책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요즘 유행어가 뭐예요?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머선 129 이거 아닌가요? 머선 129. 뭐뭐 하면 못 참지.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유행어고요. 유행어는 사실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런 말을 웹툰 작가님이 쓰셨든,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쓰셨든, 유튜버가 쓰셨든,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하고 와 닿으니까 내가 그 말을 쓰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쓴 걸 누군가 보고 듣고 자기 마음에 와 닿고 자기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눈덩이 효과처럼 점점 커지는 게 유행어죠. 그런 걸 보면 유행어야말로 집단 무의식의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으니까요. 19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정도로 가보면 그즈음 정말 혜성처럼, 샛별처럼 나타난 스타가 한 분 계셨으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하셨던 최진실 씨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게 실은 여권 신장이 그즈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 전에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베갯머리 송산이 이런 말들이 있는 걸 보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입 밖으로 꺼냈고 그걸 광고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출했고 여러 번 반복 노출되면서 그걸 누구나 그 말을 부담 없이 쓰게 되었어요. 즉 여권 신장이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따봉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게 브라질 무슨 농장 이런 데 가서 촬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 따봉 했던 델몬트 아마 오렌지 주스였을 텐데요. 그 광고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외 로케이션이었대요. 그래서 브라질 현지인가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농장에서 촬영하고, 델몬트 오렌지 주스는 검수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현장에서도 최상급 오렌지만을 선택합니다. 따봉! 그럼 거기 계신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춤추고 이런 광고.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사실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대 중반까지 여권도 신장되고 따봉, 사실 우리 경제도 괜찮았어요. 사회 분위기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말로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외환위기, 줄도산, 이런 말들이 늘 TV나 늘 신문에 등장을 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퇴출, 이런 것들이 시대적 언어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개그맨들이 나와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런 개그를 했어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갑질이라는 단어도 없었지만 갑질을 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정말 의린 입장에서 정말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애처롭게. 사장님 나빠요라고 말할, 외국인 근로자라는 캐릭터를 빌려서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을들이 그때부터 양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비정규직이 그때부터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때 정준하 씨가 유행시킨 말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IMF 국제 구제 금융 체제 하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고 나면 부도, 자고 나면 파산, 자고 나면 누군가 이사하고, 자고 나면 누군가 막다른 길에서 막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반사가 되었다고요. 일상 다반사가 되었다고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명예퇴직, 퇴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구조조정, 그리고
어찌 보면 해고는 저는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죽이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준하라는 약간 불쌍해 보이는, 그때 캐릭터는 그랬죠. 불쌍해 보이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걸출한 개그맨이 유행시켰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거 나를 2번 죽이는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유행어가 되었고 시대적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기가 지나면 2000년대 초반,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시는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광고는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서 시리즈로 계속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BC카드 광고인가 그랬던 것 같고, 광고 출연하신 분은 배우 탤런트 김정은 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너무나 해맑은 얼굴로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조선이라는 나라도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500년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나라든. 500년을 갖고 알게 모르게 유교가 사실 본국에서보다, 중국에서보다 더 이게 유교가 강화된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그래서 유교 문화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지배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산농공상입니다. 장사, 돈 얘기하는 게 가장 아래였어요. 지금은 반대죠.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상이 어쩌면 제일 위인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최고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의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유산 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산농공상이었죠. 우리는 돈 얘기를 꺼내는 걸 약간 민망해했어요. 터부시했고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라고 그 전에 IMF 구제금융체제 이전에 누군가 개업하는 데 와서 부자 되세요 하면 겉으로는 예 고맙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입으로 돈 얘기를 꺼내네. 그때는요 연봉 이런 것도 본인이 돈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연봉책에 이런 얘기 잘 나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에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거의 이거는 전쟁과 같은 거였거든요. 심리적인 전쟁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겪으면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산업공상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산업공상이 확 뒤집어져서 우리 그러잖아요. 문송 이러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산업공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죠? 사가 맨 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맨 위로 온 거예요. 부자 되세요가 일반화되었고 부자 되는 게 가장 큰 가치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가.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후, 그때가 IMF 이후에 우리가 부자 되세요, 이 경제적인 이야기, 돈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것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채로 우리가 한 20여 년을 살아온 겁니다, 사실은.